자, 그럼 우리 이제 계산함수 할 차례죠. 자, 계산함수, 요 계산함수 시트 열어보시고, PDF 파일도 같이 볼게요. PDF 파일 이렇게 보시면은, 계산함수 가장 대표적으로, sum, average, count 얘네들이 계산함수인데, 얘네들이 각각 합계 평균 개수를 구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얘네들을, 자, 볼게요. 직접 시트에서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sum에서 판매량 얘네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합계 구해줘라고 이렇게 수식을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식사를 구했습니다. 됐죠? 그럼 평균은 마찬가지죠. 는 에버리지 하셔가지고 얘네들 평균 구해주세요 하면 얘가 이렇게 알아서 잘 구해줘요. 개수도 카운트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데이터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있네요. 6개의 데이터 개수 잘 구했습니다. 되셨나요? 반면에 지금 저는 여기에다가 인수를 전달할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합계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G3에서 G8 형태로 이렇게 콜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합계를 구할 때 직접 특정 데이터의 개수를 지정해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여기 보시면 가구의 판매량으로 있죠. 그러면은 구분이 가구인 거의 판매량은 21과 35 두 개의 데이터죠. 그럼 합계를 구할 때 sum에서 이렇게 놓고 21과 쉼표로 35를 구분해서 이렇게 엔터 주시면은 G4와 G7에 있는 데이터 가져다가 합계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뜻이 돼요. 역시 평균도 마찬가지. 에버리지 하셔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애들 G4, G7의 평균을 구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잘 구했습니다. 카운트도 마찬가지죠. 카운트 한 다음에 이거 두 개만 잘 전달해주면 이렇게 두 개라고 데이터 개수 잘 구했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만 카운트는 몇 가지 같이 알아둘 형제 함수들이 있는데 같이 볼게요. 자, 카운트 보시면 이렇게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보죠. 카운트는 숫자만 세줄 수 있고 카운트 A는요 빈셀 제어권 전부 다 세주는 거예요. 반면 카운트 블랭크 뭐냐면은 빈셀의 데이터의 개수만 세주는 거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는 카운트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숫자 데이터가 1개, 2개, 3개, 4개라고 잘 나옵니다. 반면에 카운트 A는 여기 그린컴이라는 문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까지도 이렇게 잘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카운트 블랭크는 뭐냐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요 중간에 있는 빈칸 있죠. 빈칸의 개수만 이렇게 잘 구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sum if, average if, count if가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뭐냐면은 합계를 구하긴 구하되 특정 조건을 걸어서 걔네들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만 데려다가 합계나 평균이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여기서 저는 21과 35, 즉 구분이 가구인 데이터의 개수를 직접 클릭해서 이렇게 합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자가 이렇게 클릭하는 것 말고 엑셀이 알아서 구분해서 가구 찾아서 해당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잘 가져와서 합계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구현하는 게 sum if, average if, count if인 거예요.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건의 범위, 조건 구할 합의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구분이 가구인 거에 판매량 합계니까는 sum if에서 첫 번째 조건의 범위니까는 구분 전체가 조건의 범위가 되겠죠. 이 조건의 범위에서 구분이 뭡니까? 가구인 거 찾아서 구할 합의 범위는 뭐예요? 판매량 얘네들 합계 구해달라고요. 그러면 엑셀은 조건의 범위에서 가구인 요 두 데이터를 찾아서 동일한 행에 있는 21과 35의 데이터의 합계를 잘 구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썸이푼 합계를 구한다고 하면 에버리지 if는 똑같이 평균 구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에버리지 if 한 다음에 똑같아요. 조건의 범위, 조건, 구할 평균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평균의 범위 잘 구해줘요. 됐죠? 그럼 볼게요. 구분이 가구인 거에 판매량의 평균 21과 35를 이렇게 잘 구해지죠. 반면에 count if는 보세요. count if 한 다음에 조건의 범위하고 조건만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얘는 구분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이 몇 개인지, 즉 가구가 몇 개인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2개라고요. 되겠죠? 자, 반면 조건을 줄 때 저는 방금 D4를 이렇게 직접 클릭해서 셀에 주소가로 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가구랑 글자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한번 해볼게요. 는 sum if 한 다음에 조건의 범위를 주는 것과는 똑같은데 조건을 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가구라고 조건을 직접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구랑 글자를 찾아서 구할 합계의 범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에버리지도 마찬가지. 에버리지 if 하신 다음에 에버리지 if 하신 다음에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 가구인 거를 찾아서 구할 평균의 범위 판매량 알려달라고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잘 구해집니다. 역시 count if도 마찬가지죠. count if도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서 주는데 이 조건을 직접 가구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반면에 그 아래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 좀 저랑 같이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됐냐면 2000년도 이후 출시된 제품들 중 단가가 50 이상인 제품들의 판매량이 합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앞에 가구들의 판매량이랑 뭐가 틀리냐면은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앞에는 구분이 가구라는 조건, 단일 조건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출시 연도가 2000년도 이후여야 되고요. 동시에 단가가 50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건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될 때는 썸이프로는 못 구하고 이렇게 썸이프 S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사용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썸이프 S를 잠깐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볼게요. 썸이프랑 비교해서 가장 크게 주목해서 차이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썸이프는 조건의 범위, 조건 그리고 구할 합의 범위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근데 썸이프 S는 다중 조건을 처리하다 보니까는 구할 합의 범위가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이라고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여기다가 2000년도 이후 출시된 제품들 중 단가가 50 이상인 제품들의 합계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썸이프 S는 제일 먼저 구할 합의 범위가 먼저 나야 돼. 그러니까 판매량을 먼저 이렇게 딱 주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어떻게 줘야 돼요? 2000년도 이후 출시된 거니까 출시 연도 전체가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2000년도 이후 크거나 같다 2000년도 1월 1일 이후라고, 크거나 같다 2000년도 1월 1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가가 50 이상이잖아요. 단가 데이터가 크거나 같다 50 이상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 나오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차근차근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라고 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인데 볼게요. dsum, daverage, dcount, dcount 얘네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인데, 일단 얘네들의 목적은
앞에 했던 sumif나 sumif s 얘네들하고 똑같아요. 특정 조건을 걸어준 다음에 그 조건에 부합된 합계나 평균 개수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만 사용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자, 사용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얘네들 생긴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표 전체 실제 계산 필드의 필드명 조건이라고 되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 옆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필드명은 조건이라고 됐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구분이 가구를 만약에 걸려면 이렇게 구분이 가구라고 이런 식으로 따로 외부 어딘가에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요대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하시려면은 요 필드명과 조건을 따로 이렇게 잡아서 외부 어딘가에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제가 요거를 필드 조건으로 해서 한번 구분이 가구인 거에 판매량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볼게요. 는 dsum 이렇게 하셔서 표 전체라고 했지만 표 전체니까는 이만큼 전체를 다 말하는 거겠죠. 표 전체 실제 계산 필드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판매량 합계를 구하고 싶으니까는 판매량 필드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필드명은 뭐예요? 판매량 예를 말하는 거겠죠. 즉 실제 계산 필드명은 여기 G2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은 뭐예요? 옆에 만들었잖아요. 구분이 가구라고. 이렇게 필드명과 조건으로 구성된 얘네들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잘 구했습니다. 그럼 사실 얘는 다 똑같아요. 얘는 다 똑같아요. 볼게요. average 하셔서 얘도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그러니까는 표 전체 실제 계산 필드 판매량 필드의 필드명 얘 그 조건이 뭐예요? 구분이 가구인 거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dcount에서 dcount 한 다음에 표 전체 똑같아요. 실제 계산 필드의 필드명 개수를 계산할 건 뭐예요? 일단 판매량으로 해볼게요. 판매량이라 주고 그리고 조건을 구분이 가구인 거라고 이렇게 주면은 잘 구해집니다. 근데 dcount는 dcount도 있지만 dcount a도 있거든요. 자, dcount하고 dcount a는 지금 하실 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뭐가 틀린가? 저는 방금 이것만 따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방금 구분이 가구인 거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했어요. dcount 한 다음에 표 전체 실제 계산 필드를 판매량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요 구분이 가구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뭘 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분이 가구 걸 세 거니까 구분 세줄로 해서 이거라고 준단 말이에요. 이거라고 주고 구분이 가구라고 이렇게 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얘는 개수를 못 세줘요. 왜냐면 우리 아까 카운트는 여기서 숫자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못 세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dcount는요, 요 필드에서 숫자 필드, 즉 단가하고 판매량밖에 못 세줘요. 만약에 이렇게 구분이라는 문자 데이터의 열을 세주려면 dcount가 아니라 dcount a로 세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되겠죠? dcount하고 dcount a는 잘 구분하셔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이 dcount 함수가 시험에 나올 때 보통은 조건을 어느 지점에 기입하시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만약에 그게 안 알려줬다 그런 얘기 없다면은 보통 데이터에서 그냥 갖고 오는 거 표에서 갖고 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분이 본체인 걸 구하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이 조건을 줄 수 있는 형태랑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조건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자, 보죠. dsum 한 다음에 표 전체 실제 계산 필드 판매량 합계 구해볼게요. 조건이 뭐예요? 구분이 본체인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표 전체에서 판매량 합계를 구할 건데 그 조건을 뭘로 주냐면 구분이 본체인 거 53과 423만 가져다가 이렇게 합계를 구해줍니다. 되셨나요?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습관처럼 외우셔야 돼요. 표 전체 실제 계산 필드의 필드명 조건. 됐죠? 다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표 전체는요, 요 필드명과 안에 있는 데이터를 포함한 전체예요. 뭐가 안 되는 건요,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하실 때 표 전체를 잡으라고 했는데 제목 빼고 안에 내용만 잡았다. 안 돼요. 못 구해요. 되었죠? 이런 건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퀘션트 인트하고 모드 함수는 앞에서 잠깐 리피트 함수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퀘션트 인트 함수는 말 그대로 몫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주면은 7을 5로 나누면은 7을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잖아요. 퀘션트 인트는 이렇게 몫을 구하는 거고, 몫을 정수 형태로 이렇게 구하는 거고, 모드는 뭐냐면 이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되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조 형태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참조 형태는. 자, 엑셀의 참조 형태는 상대 참조, 혼합 참조, 절대 참조가 있는데 일단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고민 좀 잠깐만 해볼게요. 자, 우리 엑셀 시트에서 이렇게 참조 형태 시트 좀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보이고, 자, 옆에 문제부터 보죠. 자, 문제는 23부터 28 영역, 여기죠. 여기에다가 영업이익 금액을 뭐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익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마진율 계산하래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라는 소리거든요. 여기다가 판매 금액에다가 곱하기 마진율을 이렇게 곱해서 어떤 값을 구하면 그게 이익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채우기 핸들로 보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딱 당겨 버리면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요. 왜냐면 이렇게 당겨 버리면은 보세요. 여기 확인해 봤더니 파란에 98100에서 173580으로 오는 건 오케이죠. 근데 얘가 마진율이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렇게 참조하는 셀의 값을 못 움직이게끔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했을 때 못 움직이게끔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절대 참조나 혼합 참조입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달러를 D와 9에 둘 다 붙여볼게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채우기 해볼게요.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아까랑은 틀리게 확인해 보시면은 얘 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즉 저렇게 달러를 주면은 얘는 채우기 핸들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반면에 자, 여기 좀 볼게요. 여기 좀 여기는 매출 총액은 판매량에다가 곱하기 단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쵸? 엔터 치시면 되는데 얘를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하면 역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값이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B18과 C18 여기다가 범위를 잡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F4키를 눌러보시면 F4키를 잠깐 좀 안 보이죠? 좀만 확대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B18과 C18이라는 데이터인데 여기를 범위를 잡고 키보드에서 F4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달러가 자동으로 붙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F4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달러를 붙인 다음에 얘를 채우기 핸들을 채우기 해보시면 이렇게 값이 안 움직여요. 되었죠? 자, 둘 다 못 움직이게 하는 절대참조의 개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달러 붙인 거랑 그게 못 움직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고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이만큼에다가
달러를 전부 다 지어서 전부 다 움직이게 만들어 볼게요.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채우게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났잖아요. 자, 다시 봤더니 이렇게 돼서 문제거든요. 보세요. D9가 D10, D11, D12, D13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기가 9가 10, 11, 12로만 못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 참조형태를 줄 때 둘 다 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9에다만 이렇게 달러를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9에다만 달러 준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채우기 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랑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세로 방향으로 채우기 핸들을 할 때는 굳이 D와 9의 둘 다 행과 L에 둘 다 고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9에다가만 고정을 주면 되겠죠. 반면에 이 아래 수식에서는 얘가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요 행값은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B와 C가 이렇게 D, E, F, G로 움직여서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요 행값엔 주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B와 C에다만 달러를 딱 줘서 걔네들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해보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왔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특정한 행이나 그러니까 둘 다 고정하는 걸 절대참조라고, 행과를 둘 다 고정하는 걸 절대참조라고 하고, 행이나 열 하나만 고정하는 걸 혼합참조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엑셀 강사들이 혼합참조, 절대참조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처음 예시로 드는 게 아마 구구단표 그리는 걸 거예요. 저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단, 3단 채우기 핸들 채우기에서 9단까지 만들게요. 그 역시 1, 2에서 이렇게 10까지 채울게요. 그럼 여기다가 구구단표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는 2 곱하기 1은 이렇게 2 나와요. 그럼 얘를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하면은 구구단표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위하고 왼쪽에 참조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당기면 어디서든 간에 각각 위쪽과 왼쪽 데이터를 참조하게끔 같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값이 이상하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적절하게 요 수식에다 적절하게 달러를 붙여서 못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한번 볼게요. 좀 지우고 여기다가 옆에 있는 J19는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 J는 어차피 안 움직이죠. 어차피 안 움직이는데 문제는 19가 20, 21, 22로 내려오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오케이죠. 내려와야 되겠죠. 왜냐면 1, 2, 3, 4로 움직여야 되니까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내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길 때는 J가 만약에 KLM으로 이렇게 옮겨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J 앞에다 이렇게 달러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 주시는 거고, 반면에 요 K18이라는 데이터는 보세요.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 요 18이라는 행값이 19, 20으로 당겨져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K는 내비두고 18이라는 행값에다가만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얘를 오른쪽 당기면은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잘 들어가져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되셨나요? 네, 여러분 요거 처음에는
자,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이 데이터가 움직였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럼 그때 뭘 고정시키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일일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해가 됐다 싶으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서 행과 열 둘 중에 뭐를 고정시켜야 되는지 그게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럴 때 잠깐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 1, 2, 3, 4, 5, 6, 7, 8, 9, 10, 이 데이터는 데이터가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변동하는 데이터가. 그렇죠? 그럼 이게 방향이 세로 방향이잖아요. 그럼 그 방향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J라는 열 값이 나오죠. 그럼 이 J 고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 J 19선 J 고정시키면 됩니다. 반면에 여기 위에 2단, 3단, 4단은 데이터가 이렇게 가로로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로로 배열된 걸 이렇게 쭉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행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 행값 그냥 그대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매출 시트가 보시면은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에서 참조 형태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는 제가 가짜로 만들어낸 뭐 1년치 뭐 매출 데이터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이 데이터를 볼게요. 자, 이쪽에 이제 구분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구분이 본체 주변 기기 가구가 있고, 그리고 위쪽에 뭐 신용카드 제로페이는 뭐 결제 방법을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다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요 전체 데이터에서 구분별, 결제 방법별, 수량 데이터의 합계를 여기다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다시 해볼게요. 구분이 옆에 있는 얘네들하고 같을 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요 결제 방법이 위에 있는 얘네들하고 같을 때,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구할 합의 범위를 어떻게 주고 싶은 거냐면 수량의 합계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조건 두 개일 때 수량의 합계 뭐 쓰시면 될까요? SUMIF S 쓰시면 될 거예요. 자, SUMIF S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SUMIF S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구할 합의 범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뭐? 조건 1의 범위가 먼저 나야 되고, 두 번째는 조건 1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2의 범위가 나오고 조건 2를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게요. 는 SUMIF S 한 다음에 구할 합의 범위니까는 수량의 합계잖아요. 수량의 합계를 전체 이렇게 다 잡아요. 잡은 다음에 조건 1의 범위는 뭐였어요? 구분이 본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전체 이렇게 다 잡고, 조건이 뭐예요? 옆에 있는 거 이거죠. 구분이 이거랑 같을 때 동시에 결제 방법 이거 전체죠. 그쵸? 자, 전체가 제가 위에 데이터랑 같을 때 이거죠. 그쵸? 되셨나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하시면 값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왜냐면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참조 범위들이 제각각 움직여서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좀 전에 했던 참조 형태를 활용해서 적절한 형태로 고정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마 쉽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구분과 수량과 결제, 얘네들은 요 표에서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고정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변동되는 건 뭐냐면은
이쪽에 있는 본체하고 신용카드만인 거잖아요. 이쪽에 본체하고 신용카드만 각각 적절하게 행이나 열 하나만 이렇게 고정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거에 맞춰서. 여기서 제일 처음에 있는 구하라 합의 범위는 범위 잡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역시 뒤쪽에 있는, 자 보죠. 조건 1의 범위. 조건 1의 범위는 요거죠. 여기는 절대 참조. 그리고 두 번째 제7부터 제28까지 128까지 요만큼도 여기서 절대 참조 되었죠. 그리고 엔터 치시게 되면 채우기 핸들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값이 나오는데 확인해 봤더니 요렇게 얘네들은 절대sam수 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데 각각 본체와 신용카드 이렇게 움직여서 문제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것만 좀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지금 본체가 L7이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대. 얘는 이렇게 내릴 때 본체 즉 7이라는 행값이 같이 내려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는 L7에서 7은 내비두고 이게 이렇게 오른쪽 당겼을 때 L이 N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것만 고정시키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L에다만 이렇게 고정을 주고 마찬가지로 M6은 행값이 고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릴 때 행값 6이 움직이면 되니까는 행값 6에다는 고정을 두지만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길 때 M이 N5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M은 내비 두는 거예요. 내비 두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값이 잘 나옵니다. 자,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잘 나와요. 어디서든 적절한 위치 참조하고 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sumif s 구하라 해보면 어디에요? 수량 전체를 F4 눌러서 이렇게 절대sam수 주시면 되겠죠. 자, 절대sam수 주신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 1의 범위. 조건 1의 범위는 구분이잖아요. 구분도 역시 클릭하시고 전체 범위 잡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자, 그리고 조건은 옆에 있는 얘죠. 얘 클릭하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L만 고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결제 방법이잖아요. 결제 방법 전체 잡고 절대참조. 이때 위에 있는 요 값 M6을 참조하면 되잖아요. 이게 조건의 범위니까는. 자,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 했어요. 그럼 조건 M6은 뭐만 고정? 이렇게 6만 고정하시면 되겠죠. 걸어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이게 좀 버거울 수는 있어요. 처음 하실 때는. 근데 여러분 컴마 1급 나중에 배열 수식 구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참조하는 게 굉장히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되셨나요?